뭐 대상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또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분양받았을 뿐인데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참 시끄럽지만 답이 안 나오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위 뭐 생숙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가 지금 아주 시끄럽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저도 정부도 누구도 지금 답을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검색해보면은 이런 식의 그 조감도들이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파트는 아닌 것이, 그렇다고 오피스텔이라고 보기에는 좀 규모가 좀 커 보이고, 이게 뭐 주상복합 같이 생겼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집인 것 같은데, 집같이 생기긴 했는데 오피스텔처럼 보이기도 하는 약간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많이 뜨는데,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에 집중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다가 요때 많이 했는데, 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LCT라고, 해운대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해운대 가면은 그 초고층 건물이 3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CT 레지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냐? 호텔이나 콘도, 뭐 레지던스, 부엌이 딸린 호텔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호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해운대 같은 어떤 그런 관광지에 있으면 영업이 잘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죠? 이 관광지가 전혀 아닌 곳에 호텔을 수백 개 수천 채를 지어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당연히 숙박업이죠. 숙박업종이기 때문에 이 숙박업종은 사실상 상업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레지던스를 주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상업용 건물인 거죠.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해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상업용 건물. 근데 그러면 상업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업자도 내고 등록도 해야 되는데, 이 숙박업이라는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숙박업 등록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한다거나 뭐 법인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대행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호텔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2020년, 2021년에 본격적으로 막 대규모로 분양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왜 그랬는가? 이 주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규제를 막 정말 수십 번을 정부가 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사는데 막 대출도 막고 뭐 각종 규제도 막 넣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집을 사고 싶은데 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자, 그 시절 때 이게 나온 거예요. 홍보하는 홍보 대행, 분양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시행사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택이랑 아주 흡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사실상 주택이다라고 말을 한 것도 있지만, 주택이랑 되게 비슷한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들어가서 거주해도 되고요. 전월세를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주택 아니겠습니까? 라는 논리였던 거죠. 자, 근데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이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취득세도 다주택자 되면 중과하고, 뭐 1주택자들도 막 종부세가 막 늘어나고 있는 시절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양도세도 중과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것들을 전매도 안 되고 뭐 실거주도 해야 되고 아주 규제들이 빡빡했었는데, 이 생숙은 이게 없었어요.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취득세를 뭐 더 내는 것도 없었고, 종부세도 뭐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물건이고, 양도세 중과도 없었고, 분양을 받자마자 전매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주택인데, 사실상 주택인데 왜 규제가 없지? 이거 완전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양을 합니다. 청약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막 1000대 1, 뭐 2000대 1도 있었고, 뭐 몇백 대 1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집인데 이거 전매도 되고 하니까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뭐 넘겨도 되고 괜찮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한 거였죠. 분양도 완전 대성공, 그다음에 프리미엄도 막 몇 억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 사람들은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야, 이거 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주도 할 수도 있고 뭐 전세도 줄 수도 있고, 사실상 되게 괜찮은 건데 뭐 청약 가점도 없어도 되고, 야, 나도 이제 드디어 집을 가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네 지금 이게 뭔지는 알고 분양받는 거니? 정부가 봤을 때 뭔가 지금 생활용 숙박시설을 갑자기 막 분양하고, 근데 막 몇백 대 1이 찍히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걸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분양받지? 라고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꿔버립니다. 21년 5월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의무화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록을 시킵니다. 강제로 등록하게 사실상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무라는 건 뭡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은 당연히 페널티를 부과를 하죠. 그래서 이 목적대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레지던스, 호텔처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행 강제금 말 그대로 이걸 하라고 강제로 벌금을 계속 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를 해요. 근데 이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 어떤 거냐? 뭐 공시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시세의 뭐 한 4, 5% 정도 느낌? 그러니까 이 종부세도 아니고 그냥 매년 이거를 숙박업으로 등록해가지고 실제로 호텔처럼 운영하지 않으면 매년 뭐 시세 뭐 한 3에서 한 5, 6% 정도를 계속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한마디로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진짜로 맞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이게 숙박시설에 등재가 된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법에 등재가 된 게 10년이 아마 됐을 겁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특별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동안은 당연히 이게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분양을 잘 하지도 않았고 분양받지도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규제가 너무 강해지고 시장이 막 엄청나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걸 쓱 끄집어내가지고 사실상 주택이야 라고 하면서 판 게 문제였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눈 뜨고 당한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소수였으면은 뭐 시끄럽지도 않았겠죠.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냐면요.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생수구로 쓰고 있는 분들이 한 1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10만 명인데 사실상 가족들까지 따지면은 한 30만 명이 지금 여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5천만이라고 치면은 한 0.7%? 그러니까 대충 뭐 한 140, 50명 중에 한 명은 이거를 지금 사가지고 이행강제금 대상자가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분들도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이거 분양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행사나 뭐 분양 대행사들이 막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거기에 막 주택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이제 주택으로 써도 된대. 막 주거시설이라고 막 써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건가 하면서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나씩 따져보고 막 천천히 막 법도 따져보고 이러면서 분양을 받으시면은 좋겠죠.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냥 분석 없이 그냥 분양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계약도 했다가 나중에 딱 계약서 봤더니 생활형 숙박시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이야. 건축법에 들어갔더니 숙박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거를 주거용으로 좀 바꿔달라. 이게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바꿔주고 우리가 들어가서 좀 거주하면 안 되겠냐. 왜냐면 내가 뭐 전세나 월세를 빌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에 거의 한 10년도 더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분양받았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게 또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정부도 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바로 대책이 나왔어요. 21년 10월에 그러니까 5월에 의무화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10월에 5개월 뒤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조건부로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우리가 약간 완화책을 좀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을 빨리 오피스텔로 바꾸세요라고 정부가 제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요거를 주거용으로 좀 바꿉시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당연히 법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통과를 해야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좀 덜 빡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주차 대수도 문제가 되고 소방시설도 좀 더 막 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도 문제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짓고 있어. 이미 땅 파가지고 다 짓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뭐 소방이야 뭐 어떻게 수도야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주차장 문제도 막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자, 거기다가 오피스텔로 바꾸려면은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를 동의를 받아야지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명이 반대. 만약에 여기 1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에서 뭐 몇 명이 반대해도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면은 완전 뭐 알박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명의 반대로 다 같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아주 리스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전환율이 한 2년이 지난 현재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만 채의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바뀐 건 한 1000채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꾸긴 해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이게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연장을 합니다. 이게 원래 2023년 올해 10월이었는데 10월까지 바꾼 전환율이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99%의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으로 막 5% 10%씩 막 때려야 되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24년 말까지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선 1년 정도는 벌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가 1년 정도 시간 더 줬으니까 너네
너네들 지금이라도 오피스텔로 빨리 바꾸세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매년 강제금 때립니다. 라는 거를 발표를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바꿔라. 언제까지? 내년까지.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바꿔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가 말은 하지만 그게 되지가 않는다. 근데 정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큰일이 나요. 이것도. 왜냐? 아니 분명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걸로 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양도 그 이후에 된 건데 이걸 갑자기 오피스텔로 바꾸면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사실 형태는 다르지만 다들 나는 무언가를 했지만 내가 잘 몰랐다. 속았다. 그러니까 나도 무언가를 좀 바꿔달라. 이런 명분이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았으니까 보상해라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막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순간 어쨌든 혜택 아닌 혜택이 되면서부터 또다시 어떤 논쟁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이런 걸 왜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생기게 했느냐. 허가를 안 해줬어야지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고 다 인허가 조건에 충족해가지고 그 시행사가 가지고 오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안 해주기가 뭐한 거죠.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조건을 맞추면 해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분양 대행사 뭐 시행사들이 어쨌든 뭐 사기적인 멘트들을 가지고 홍보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숙박시설이고 절대 여기는 주택으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은 그러면은 분양을 안 받았을 수도 있을 사람들이 분양을 받게 된 게 이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 사기죄다.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어차피 분양은 받았고 분양 받았는데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집으로 쓸 수 없는 거는 여전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제 숙박업 등록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숙박업은 위탁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집이긴 해요. 내 집이긴 한데 이걸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그 업체한테 위탁 수수료를 내면서 내가 거기에 뭐 거주를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 위탁 업체들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이게 또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24년 12월까지 무조건 하라는 거야. 무조건 해라. 그러면 이거를 개인들이기 때문에 뭐 법인을 차리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다들 해야 돼요. 10만 호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직 안 한 게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에서 분명히 어떤 뭐 운영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뭐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여서 남는 게 없다. 운영비를 조금 더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막 싸우고 아마 이것도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또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관광지에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봐도 주거지에 있는 그냥 여기는 아파트가 있으면 딱 좋을 만한 자리들에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무슨 관광할 만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를 하는 거면 뭐 그래도 뭐 나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철저히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탁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숙박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건물들이 이게 실제로 이 호텔처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프론트가 있다거나 뭐 로비가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파트처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박업이 잘 될 리도 없고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산 가치에 하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10만 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경매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싸면 낙찰은 받겠지만 그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숙박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집들을 약간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업 등록 안 했는데 뭐 전세로 살고 있다거나 뭐 숙박업 등록은 뭐 하긴 했지만 이미 뭐 계약한 게 있어서 그냥 전세처럼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재계약할 때가 이제 큰일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세 시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생숙이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약간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는 무조건 이건 주택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 확약서 같은 것들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지만 분양이 가능한 구조로 좀 바꿔가지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분들은 이게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현실은 좀 이상과 다르지
다르잖아요. 이걸 분명히 어떻게든 약간 말로 잘 구슬려가지고 뭐 이건 사인하시는 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이거 나중에 뭐 전세도 주실 수 있고 월세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양 받으세요. 이런 일들이 아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 분들 중에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생숙을 분양받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오피스텔로 착각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꼭 알려주세요.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면은 주택으로 쓸 수는 없다. 너가 주택이 아니라 호텔, 콘도를 분양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꼭 주변 분들한테 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